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기가 뭐 땅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2024년에 출마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지금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AOC,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만친 상원의원도 그렇고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도 그렇고 기자들이 2024년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피합니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급진 좌파 의원들도 말을 좀 아낄 정도로, 더군다나 AOC는 걸핏하면 막 떠벌리는 그런 인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바이든의 입지가 이 정도로 지금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본인을 갖다 2024년에 대통령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이 보도를 내놓았고 다른 보수 매체들이 이 보도를 또 받아 썼는데요. 조너던 마틴과 졸란 칸로 영스가 뉴욕타임즈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몇몇 기득권층 언론 매체들과 민주당원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이 2024년에 출마할 가능성에 반대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반면에 백악관은 재선을 노리는 계획에 대한 추측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좌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끈질긴 질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라는 뉴욕타임즈에 이런 보도를 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들과 급진 좌파 정치인,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 아예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바이든을 2024년 선거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왜 이런 겁니까? 결론은 하나죠. 2024년에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이든 대 트럼프 하면은 백전백패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들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내보내봤자 질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으면 2024년 대선 후보로 그럼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보낼 거냐? 아직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과연 다 채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아마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고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걸핏하면은 2024년 정말 출마할 겁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보좌관들이 제발 2024년에 바이든 출마 안 할 거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 내보내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즈가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급진좌파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뉴욕타임즈에서 먼저 기사를 내놓아서 간보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먼저 보도를 딱 때려놓고 나서 그 좌파들 진영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첫 번째 전략이 될지 두 번째 전략이 될지 전략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바이든 숨고르기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걸 저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이든은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마하겠다라고 오바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언론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나이와 대통령으로서의 불안정한 행적 때문에 이 생각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적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적들이요. 그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정부가 쓸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아냈다는 거. 첫 해에, 대통령 된 첫 해에.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돈들을 뿌려줄 수가 있었고 민주당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야 내가 연방정부에서 이만큼 돈을 끌어다가 지금 우리 도로 바꾸고 뭐 바꾸고 인프라스트럭처 해주고 인터넷 빠르게 해주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도록 돈을 풀었던 것. 이건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서명한 총기규제법안. 총기규제법안을 서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총기규제법안이 새로운 게 나오게 된 것인데 비록 바이든이 요구하는 정도 수준 혹은 민주당 좌파 하원 의원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총기규제는 아니었지만은 하지만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총기규제안을 만들어냈다고 그걸 입법을 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더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판결을 내려놓은 부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하지만은 이것이 전국적인 논란의 이슈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와 달리 이 낙태 문제는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낙태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그럼 민주당 사람들, 좌파들은 좌파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하지만 그것은 논란거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이 그걸 자기 공으로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원들을 끌고 나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든이 펼쳐왔던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제, 경제정책에 매우 실패한, 이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경제정책 실패한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지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바이든이 2024년에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근데 확실한 것은 바이든이 2024년에 대통령으로 또다시 나오겠다라고 나오면 트럼프하고 맞붙었을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러플린 앤 어소시에이츠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트럼프가 49%, 바이든이 44%, 5% 차이다. 물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동표가 7%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트럼프가 5% 앞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드필드 앤 윌튼 스트레이티지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은 지난 3월부터 4월 계속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3%에서 5% 정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끄집어내야 되겠군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어프로브가 39.6%로 나오고 디스어프로브가 55.6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한 번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538이라는 538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근데 바이든을 평균을 내보았는데도 바이든 인정한다가 39.6, 바이든 인정하지 않는다가 55.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평균에서 어프로브가 승인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가 이길 것이 뭐 분명하다. 심지어는 좌파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하버드 캡스하고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은 트럼프가 45%, 바이든이 42%, 3%포인트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의 멸망은 이제 몰락은 멸망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이들의 몰락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다 돌아섰습니다.